조직 구조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직은 기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둘째, 조직 구조는 경영 계층을 가능한 적게 하여 명령 계통을 가능한 최소로 단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조직은 미래 경영자들을 훈련시키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한 조직 구조는 연방적 분권 조직과 기능적 분권 조직으로 구분됩니다. 연방적 분권 조직은 독립적인 제품 사업군들이 각각 독자적인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 이익과 손실을 그 사업군이 책임지도록 모든 경영 활동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연방적 분권 조직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이지만 사업 자체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는 연방적 분권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군이 자신의 경영 활동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방적 분권 조직은 경영자의 비전과 노력의 초점을 성과와 결과에 맞추게 합니다. 그 결과 자기 기만의 위험, 오래된 제품에만 집중하는 위험, 수익성이 낮은 사업 추진의 위험을 허용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결국 목표에 의한 경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어스 로벅이 있습니다. 시어스 로벅의 각 점포는 독자적인 경영 단위이며 그것의 목표를 달성할 책임은 각각에게 있고 각 점포의 책임자는 그 아래 부문별 관리자를 거느리며 그들 또한 그들만의 책임이 존재합니다. 즉 최하위 경영 계층인 점포의 부문 관리자와 사장 사이에는 두 개의 계층만 존재하게 되어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고 이는 효율적인 관리로 이어집니다. 연방적 분권 조직의 조건은 한 경영 단위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이익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부가 독자적인 시장을 보유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입니다. 연방적 분권 조직을 적용하기 위한 5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연방적 분권 조직도 강력한 중심, 즉 본사가 전체적으로 분명한 목표와 지침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둘째, 연방적 분권 조직의 사업 단위는 각각의 사업부가 필요로 하는 경영자들을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야 합니다. 셋째, 각각의 연방적 분권 조직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넷째, 각각의 사업부의 경영자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 영역이 주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연방적 분권 사업부들은 각각 독자적인 업무와 시장 그리고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각 사업부 사이에는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기능적 분권 조직은 연방적 분권 조직이 불가능할 때 활용되는데 관리자에게 최대한의 책임과 권한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조직됩니다. 즉, 경영활동 전체 과정에 하나의 중요하고도 다른 것들과는 구분이 되는 단계를 파악하고 그곳에 최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조직을 만들고 그것들을 통합하여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능적 분권 조직은 가능한 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완성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영자들은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분권화된 기능적 사업 단위는 경영 계층의 수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필수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넓은 업무 범위와 작은 규모 사이에 적정선을 찾아 그 적정선에 맞는 필요한 경영 계층의 수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기능 경영자와 총책임자 사이의 경영 계층은 많아야 한 단계,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기능별 사업부들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협조를 통해 기능별 부서 간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혼란 방지를 위해 그 협조 범위를 분명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능적 분권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한편 연방적이든 기능적이든
분권 조직들은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동등한 시민권은 효율적인 일 처리를 위해 분권 조직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구성 요소로 간주하게 합니다. 이를 형성하기 위해, 즉 조직들의 과도한 분리를 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최고 경영자가 자신만이 사용하기 위해 유보해둔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 점포들의 과욕과 자부심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들을 부서 간에 그리고 사업부 간에 엇갈려 승진시키는 제도를 통해 다른 부서 서비스들을 경쟁자보다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등한 시민권은 동일한 원칙, 목표, 신념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에 맞춰 경영하여 실무적으로 통일성을 길러 승진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모든 부서의 대상자들을 승진심사 대상으로 삼습니다.